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문제 되어 있는 것처럼 모바일 사이드바 컨텐츠 자식으로 사이드바 헤드와 바디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자식으로 닫기 버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팝업창 만들 때 닫기 버튼 우리가 구현을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C 화면에서 사이드바 숨기기 이렇게 당연히 PC 화면에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겨준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해줘야겠죠? 컨텐츠에 뭘 만들어요? 헤더와 바디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와 이제 바디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다가 div에 모바일 사이드바 헤드 이런 식으로 자, 헤드 만들었으면 뭐도 만든다? 바디 만들어야 되겠죠? 바디. 자, 그러면 헤드 부분에 여기에 이제 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X표가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은 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컨텐츠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한테 뭘 줄 거냐면 플렉스를 줄 거예요. 플렉스. 그러면 여러분들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랑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 좀 헷갈리지 말라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밑으로 나오잖아요. 뭐야? 지금 안 나오네요. 자, 텍스트 화이트가 적용되어 있나? 자, 블랙이라 할게요. 텍스트 블랙.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텍스트 블랙을 적용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이제 화이트가 적용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블랙까지 이제 줘버리면 지금 보면 얘네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렉스 주면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다가 플렉스 컬럼 줘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뉘울 겁니다. 이렇게. 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님 굳이 그냥 디스플레이 블럭 요소인 녀석들을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물들이 어차피 바디 안에 내용물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를 입력해가지고 얘가 그 내용만큼만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체감이 안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높이를 임의의 높이를 하나 줘볼게요. H8 정도 줘볼게요. H8. H8 말고. 그래요. 일단 버튼 만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버튼을 만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v 두 개를 만들 건데 얘네가 이제 버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팝업창 만들 때 X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X표를 그대로 만들어 볼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한테 클래스 앱솔루트 주시면 됩니다. 앱솔루트. 자, 그 다음에 BG 블랙 주시면 되겠죠? 자, BG 블랙 준 다음에 얘를 뭐 너비 높이 줘가지고 우리가 늘려도 되지만 얘는 인셋 X0이라는 게 있어요. 인셋 X0이 뭐냐면 여러분들 테일인드 치트시 들어가면 인셋 0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탑 레프트 라이트 0 그러니까 다 이제 위아래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셋 X0은 레프트 라이트 00이에요. 그럼 레프트 라이트 00 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붙고 오른쪽으로 붙기 때문에 쫙 늘어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냥 쫙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바로 만들고 있었죠. 얘들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버튼을 사실 만들어야겠죠. 버튼 안에다가 가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아까 우리가 뭐예요? 클로즈 버튼이 없네요. 클로즈 버튼이 없으니까 모바일 사이드바에 얘는 뭐랄까요? BTN 버튼 클로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 보면 지금 이제 여기에 뭐 안녕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녀석을 오른쪽 끝으로 보내고 싶다. 당연히 버튼은 뭐 사실 버튼을 왼쪽으로 보내야 되고 오른쪽으로 보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끝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ML 오토 줘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저스파이 엔드 안 줘도 마진 레프트 오토 줬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우측으로 이제 갈 건데, 자 근데 당연히 안 가겠죠. 왜요? 너비 높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지 레드 500 이렇게 칠해볼게요. 비지 레드 500. 그러면 이제 사이드바 헤드랑 바디는 뭐 굳이 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 그러면 높이도 지금 안 잡혀 있죠. 높이가 여기다가 H 한 50픽셀 한번 줘볼까요? 50픽셀? 얼마큼 나오나? 사이드바 헤드 BG 레드 500. 50픽셀 이거가 아니죠. 요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게 조금 이제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 줬고, 자 여기다가 보더 좀 칠해볼게요. 보더 블랙. 그 다음에 보더 라인 한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요런 아직 이제 뭐 높이 안 줬는데 W를 한 얼마큼 줄까요? W8, H8 정도 줄게요. W8, H8. 그러면 지금 요런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X 비스무리한 녀석이 있죠. 이게 X가 아니라 좀 공간 비스무리한 녀석이 만들어졌어요. 요 녀석. 그러면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를 안 줬으면 아까 왼쪽으로 딱 붙어 있을 텐데, 마진 레프트 오토 딱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스파이 플렉스 주고 저스파이 했는데 안 줘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뭐 다양한 방식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여튼간에. 자, 그 다음에 이 X표가 어디 gat혀 있어야 돼요? 앱솔루트 줬는데 요 BTN 클로즈 버튼 안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릴라티브도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릴라티브도 주고, 그러면 보면 자, 지금 이제 크게 안 나오죠. 이제 여기 높이를 줘야겠죠. 그래서 높이는 한 H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부모 높이에 이제 5분의 1만큼 얘가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X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뭐 이렇게 두 개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X표가 이제 얼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기 때문에 서로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CSS 작업을 해줄게요. 모든 걸 테일인드로 작업하는 건 여러분들 사실 엄청나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테일인드로 해야 될 때는 테일인드로 해야 되고, CSS를 해야 되고, CSS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테일인드로 모든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테일인드를 엄청나게 잘 알아요 하면 유지보수가 하기가 편한데, 그게 아니다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인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뭐 사실 쓸만한데, 뭐 회사에서 만약에 테일인드 안 쓴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CSS를 써야 됩니다. div. 자, 얘한테 탑을 한 40%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디버그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디버그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한테 로테이트 줘가지고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뭔지 아시죠? 회전이죠. 로테이트 줘가지고 한 마이너스 45 디그리, 그러니까 45도 정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저장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하나 누구?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녀석은 또 이제 반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45 디그리.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이제 폰터썸에 있는 거 그냥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폰터썸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지금 이제 헤드의 정중앙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헤드 안에서 얘를 만약에 정중앙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 플렉스 줘가지고 플렉스 주시고 뭐 아이템즈 센터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중앙으로 여러분들 원하면 보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 높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한테 굳이 높이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높이를 지우고. 자, 근데 어차피 높이 지우면 이렇게 딱 붙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높이를 지웠기 때문에 굳이 플렉스랑 아이템즈 센터를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높이가 있으면 좀 이제 수직 정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플렉스랑 아이템즈 센터를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딱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클릭되는 버튼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커서 이 btn 클로즈한테 저는 여기다 커서 포인터도 같이 줄게요. 커서 포인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클릭되는 요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클릭됐을 때 얘가 누르면 꺼져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얘를 눌렀을 때도 그러고 얘를 눌렀을 때 꺼지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배웠죠. 상위 보고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할 건데, 자, 일단 이제 게다가 우리가 사이드바를 닫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이드바를 누르면 클릭하면 닫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해야겠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사이드바뿐만 아니라 이 버튼을 클릭해도 닫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사이드바를 여기서 지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누르면 닫힌다, 안 닫힌다? 안 닫혀요. 그러니까 PC 수준에서 이게 닫혀야 되는데 이게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가를 해줘야겠죠. 어떤 걸? 자, 쉼표가 뭐죠? 내가 이 녀석도 선택하고 이 녀석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btn 클로즈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얘도 클릭했을 때, 얘도 클릭했을 때 이게 숨겨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까지 나오는 건 좋아요. 얘 클릭했을 때 닫혀요. 근데 얘도 클릭해도 닫힌다. 그건 왜 그렇다? 상위 보고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컨텐츠라는 녀석을 클릭을 해도 닫혀버리는 거죠. 왜요? 계속 전파 되기 때문에. 전파를 막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이 btn 클로즈는 이제 뭐 클릭됐을 때 닫혀야 되는 게 맞고, 컨텐츠 선에서 막으면 되지 않겠어요? 컨텐츠 선에서. 그러면 이제 이 모바일 사이드 바에서 막으면 안 되겠죠. 이 녀석은 이제 닫히고 열리고 해야 되니까 이 선에서 막아줘야지 여기까지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까지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닫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냥 버튼을 열고 닫고 하는 것만 해도 뭐 사실 잘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한테 클릭했을 때 뭐 해줘야 된다? 펑션. 자, 리턴 뭐예요? false 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이거 안 주게 되면 컨텐츠를 클릭해버리면 닫혀버리니까. 이제는 클릭해도 안 닫히죠. 실제로 고객이 여기 클릭했는데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버튼 클릭하면 당연히 닫히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레드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열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열고. 이거는 이제 보더 같은 경우는 뭐 지워주면 되겠죠. 뭐 이게 좀 더 불편하다 하시면 여기 이제 이 헤드한테 패딩을 좀 더 줘도 됩니다. P-3 그러면 딱 안 붙겠죠.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살짝 중앙 뭐 이렇게 헤드에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바디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줄 거예요. 지금 이제 BG 레드 500 주면 당연히 뭐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를 줄 겁니다. 자, 플렉스 그로우를 이제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은 이렇게 플렉스 그로우를 줄 수가 있잖아요. 플렉스 그로우랑 슈링크는 제가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걸 뺀 나머지를 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안에 내용물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냐면, 로렘 하나 5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서 뭐 지금은 크게 상관없지만 어쩌다가 이 헤드 부분을 뭐랄까, 이게 내용물이 많아지면서 이게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좁아지지 말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주면 되는 건데, 근데 미리 사전에 줄게요. 여기다가 플렉스 슈링크를 줄게요. 플렉스 맞나? 플렉스 슈링크? 슈링크인가? 그냥 슈링크가? 플렉스 슈링크가 어디 있지? 플렉스 랩 여기 있네요. 플렉스 슈링크 0 이렇게 요거 복사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쏙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여기에 아무리 많아져도 얘가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요거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를 주고 헤드에다가 플렉스 슈링크를 주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것만 지워주면 되겠죠. 로렘은 뭐 필요 없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 간단한 이렇게 사이드바 레이아웃 작업까지 일단 완료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